네, 조문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음악이 할로윈 얘기하고 나서 딱 들으니까 정말. 맞아. 그죠? 자고 나면 달라지는 이민법이라서 당황하는 느낌을 제가 생각해서 이 음악을 골랐는데. 네. 정말 할로윈과 거의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이 이걸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규정이 자꾸 바뀌고 있죠? 네,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 선거 앞두고 이 선거를 의식을 해서인지, 네. 지금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우리 조문경 변호사님의 표현대로라면 그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H-1B 죽이기 3탄이 나왔습니다. 와, H-1B. 를 가지고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공부를 한 것에 좀 적용을 해서 일을 해볼까 하는 유학생들. 그런 사람들을 싹 죽이기 3탄. 네, 3탄입니다. 이 3탄은 제가 사실 2주 전에 네.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하나는 H-1B 그 신청자들이 처음에 그 신청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적정 임금이 얼마냐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적정 임금의 그 금액을 각 레벨별로 엄청나게 올렸어요. 평균 한 40에서 70% 올렸다고 하는데 어떤 직종은 100% 이상 올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임금을 이렇게 많이 줘야만 뽑을 수 있게 만들었고 네. 그다음엔 또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바로 그 전공이 아니면 안 되게. 네. 예를 들어서 경영학 전공한 사람은 나 회계 부서에서 일할 수 없어. 어카운팅만 전공해야 돼요. 그다음에 전자공학 같은 걸 전공하지 않고 그냥 다른 엔지니어링을 전공하면 또 컴퓨터 업계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그 전공 아니면은 못 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또 뭐를 발표를 했냐면 그 H-1B 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추첨을 해요. 항상 4월 1일.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연간 쿼터는 학사학위 그 졸업자가 65,000, 네. 그다음에 석사 이상이 미국 석사가 2만, 그래서 85,000이에요. 네. 근데 연간 20만 명이 넘는 그 지원자들이 신청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네. 할 수 없이 추첨을 하는 거죠. 무작위로. 네. 그래서 무작위 추첨을 돌려서 당첨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심사를 들어가는 건데 네. 이번 주에 발표한 건 뭐냐면 이제는 무작위 추첨이 아니다. 어떻게 하냐면 연봉 순으로 하겠다. 그 말은 연봉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부터 뽑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 10월 8일부터 연봉이 그 무지 올랐어요. 적정 임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평균 40에서 70% 올랐는데 네. 그 H-1B를 하거나 또는 취업 이민을 하거나 이 적정 임금을 결정을 할 때 4가지 단계가 있어요. 레벨 1, 2, 3, 4가 있는데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신입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보통 다 레벨 1을 주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H-1B라고 해서 신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석사, 박사도 있을 수 있고 또 네. 경력자가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지원자의 그 퀄리피케이션에 따라서 고용주들이 레벨 2를 줄 수도 있고 심지어 레벨 4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첨에 들어갈 때는 레벨 4를 주는 지원자를 먼저 선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졸업한 지 이제 막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나 경력이 있어서 취업하는 사람이나 레벨 상관없이 많이 받는 사람 우리가 그거 뽑아갖고 H-1B 비자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대학 졸업하고 처음에 레벨 1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H-1B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H-1B 죽이기 3탄이다라는 그 표현을 하셨나요? 그렇죠. 맞네요. 네. 그래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이 반이민법을 고하는 사람들이 네. 참 그 묘수를 잘 짜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법을 바꾸는 건 참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민법이 이민규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회에서 법을 바꾸려면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의결을 해서. 네. 그런데 그 법은 그대로 두고 규정을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바꿈으로 해서 이민을 막자 규제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얼마나 많은 반이민 정책이 나왔습니까? 뭐 하자마자 그 국경에서 네. 망명하려고 오는 사람들 네. 돌려보내고 막고 자녀들이랑 부모님이랑 분리시키는 반인도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을 비롯해서 네. 코로나 그 비상사태를 이유로 해서 해외에서 이민 비자 하는 거 지금 전부 중단돼 있거든요. 12월 말까지 네.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지금 중단시켜 놨죠. 그리고 많이 아시다시피 다카 네.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 그거 폐지시켰죠. 물론 네. 대법원에서 그 절차의 위법성 때문에 네. 다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
내가 이렇게 바꾸는데 너네 덤벼보려면 법적 소송 하려면 해봐. 아하. 어차피 대법원에는 내가 임명한 3명의 대법원 판사도 있고 나는 걱정 안 해. 라는 그런 심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저지르고 보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민법 우리 전문 변호사 조문경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매일 이렇게 상담하러 오는 클라이언트들 또 사건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 케이스라고 해야겠죠. 그 케이스를 완전히 어떻게 뒤집는 것 같은 갈 길을 막아버리는 것 같은 지금 결정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들 또 전화 막 새도해요. 그렇죠? 이거 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실 금액 연봉을 많이 주는 순으로 H-1B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전에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할 때도 그렇고 작년에 할 때도 그렇고 전화 문의 중에 많은 게 연봉 10만 불이 넘어야지 H-1B를 한다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렇게 질문이 오면 그러면 이제 아직 정책이 지금 시행은 안 됐지만 지금 이제 10월 29일에 발표를 하고요. 11월 2일부터 그 연방 관보에 퍼블리쉬가 됩니다. 그래서 30일 코멘트 기간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재선이 되면은 시행이 되고 만약에 바이든 정권으로 넘어가면 그냥 유야무야 되겠죠, 아마도.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거를 보면 레벨 4라는 그 금액은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그러니까 연봉을 좀 적게 받는다는 선생님 있잖아요. 초중고 선생님들. 선생님들은 조금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연봉이 조금 낮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사들이 14만 5천 불입니다. 자, 학교에서 나 대학교 교육학과 졸업했어요. 어디 뭐 수학 졸업해서 수학과 선생님 해요. 그래도 내가 참 다행히 스폰서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H-1B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14만 5천 불을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에서 이렇게 이거 줍니까? 그렇게 지금 14만 5천 불을 받지 않고서는 추첨에 내가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회계사, 어카운턴트. 그냥 내가 경영학과 졸업해도 안 돼요. 이제 나 어카운팅 전공했어요. 딱 맞는 전공을 해서 어느 회사에서 회계법인에서 또는 그냥 일반 회사에서 회계부서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카운턴트로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얼마 받아야 되냐? 21만 3천 불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 대학 졸업하고 첫 해 연봉 레벨 4 수준이 21만 3천 불인데 자, 이런 사람 먼저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대학 졸업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다 원천 봉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임금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대학에서 돈을 쓰고는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건네요. 그렇죠. 사실 유학생들 H-1B는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OPT라고 그래서 현장 실습 기간 그 스테이터스를 줍니다. 그럼 1년 동안 어디 취업을 해서 일을 해요. 그러면 고용주들이 참 일 잘하니까 우리가 계속 이 외국 인력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H-1B 스폰서십을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원천 봉쇄를 하면 H-1B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취업이민이 들어가죠. 그래서 취업이민을 해서 이제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되고 시민권을 받고 미국의 그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이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쭉 가는. 그거를 딱 잘라버리면서 합법 이민을 딱 봉쇄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불법 이민은 불법이어서 이민대로 안 되고? 안 해요. 그러니까 철원 미비자들 못하게 추방 시키는 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그다음에 국정에서 아예 못 들어오게 하죠. 그다음에 합법 이민 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또 제재하죠. 그다음에 가족 이민은요. 그 공적 부조 수혜자들 가족 이민 그 공적 부조 수혜자들한테 내가 자급자족 능력이 없으면 영주권 안 주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거는 대부분 가족 이민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족 이민으로 오는 사람들은 취업 이민처럼 고용주로부터 얼마 연봉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이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가족이 초청하는 가족이 내가 재정 능력이 있어서 얼만큼 이상 연방 빈곤선의 한 125% 이상의 그런 그 수입이 있으면 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거 외에 이민 오는 가족 자체가 본인이 자금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민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또 가족 이민을 제한을 합니다. 사실 법에는 이민 숫자가 있어요. H-1B 아까 말씀드린 쿼타 있듯이 이민도
취업 이민이 12만이에요. 취업 이민 뭐 12만. 여러 가지 순위가 네. 있습니다. 뭐 1순위부터 뭐 네. 투자 이민 5순위까지. 그래서 그 전 5순위에 걸쳐서 5개 순위에 걸쳐서 한 14만 명 정도가 취업 이민을 진행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 이민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이민자들을 유입을 하는 게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 한도 그 쿼터를 다 바꾸지 않고 줄이지 않고 그런 네. 거 없이 이런 정책들을 규제들을 통해 갖고 이민을 막자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묘수를 그 뒤에 또 그 스티븐 밀러라는 사람이 있죠. 맞아요. 이 사람이 반이민 30대 설계자예요. 중반밖에 안 된 네. 사람이 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열심히 해서 연구를 하는데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뭐 트럼프 대 바이든 해갖고 공약에 네. 이제 바이든이 친이민 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트럼프는 또 반이민을 계속 그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서류 미비자, 합법 이민자를 막론하고 네. 뭐 전방위적으로 그냥 탁 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비자 신청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반이민 공세에 이제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다음 주가 정말 그러네요. 떨려요. 저도. 네. 이민법 변호사로 그냥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법을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구나 하는데 조문경 변호사께서는 이 매일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이 사실은 그 삶의 생활의 삶에 그렇죠. 녹아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오셔갖고 어떤 분은 네. 정말 우시는 분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너무 이렇게 고달픈 이민 생활인데 이민 생활 자체도 고달픈데 이 신분 문제가 같이 결부돼 있으면 이건 말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 때문에 본인은 해결이 됐는데 아이가 또 그 해결이 안 돼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나중에 영주권을 받으면 또 우세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격해서 우시고 그럴 때 보면 굉장히 이렇게 그 이민 변호사로서의 이런 그 긍지를 좀 느끼거든요. 그렇게 그런 분들 잘 되는 분들 보면 근데 그와는 반대로 일이 꼬여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대학 졸업하고 좀 어떻게 스폰서를 찾아서 일을 좀 해볼까 하는 유학생들이 안 됐죠. 젊은 출발부터가 정말 좋잖아요. 지금 이 합법으로 그 학생 비자를 받는 곳조차 지금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들어와서 일을 하고 OPT도 언제 시간 될 때 제가 말씀드린 OPT 또 그 공세가 또 있어요. OPT 또 때리기가. 그래서 그거 다 거쳐서 스폰서십 받고 일 잘하고 영주권 들어가는데 취업이민 영주권 들어갈 때도 지금 이제 처음부터 그 적정임금 장벽에 또 부딪혀야 되죠. 그다음에 심사할 때도 그 굉장히 그 아주 과도한 자격 심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시민권 나중에 신청하면 질질 끌면서 또 그 연기하면서 인터뷰 늦게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일련의 그 절차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민자를 압박하는 이제 정책을 취해 왔는데 만약에 이 할로윈보다 뭐 100배 더 무서운 이 뭔가가 확 엄습해 오는 느낌이에요. 만약에 다시 이게 이렇게 재선이 된다면 지금 이렇게 마련해 놓은 그 바탕 위에 더 굳건하게 반이민 정책을 국경 장벽처럼 탁탁탁 이제 시행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그런 거죠. 생각합니다. 우리 조문경 변호사님 이민법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만나는 그 한 가정 또 한 개인의 그 앞날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이 이렇게 완전 풍랑을 만나는 상황에서 너무 심하다 싶게 뒤집히는 일들을 지금 계속 보시면서 오늘은 H-1B 그 신청을 해서 처음으로 잡을 잡으려는 대학 졸업생들에게 이게 엄청난 이 레벨 4의 봉급이 아니면 연봉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이렇게 새롭게 나왔다는 말씀과 함께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이미 마음을 결정하신 분들이 많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표현하는 기득권자라고 한다면 이민자들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 시점만큼 그렇게 이민자들, 새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저항을 했던 시기가 또 없었죠. 그렇죠. 뭐 중국에서 오는 이민자들 빼고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미국에서의 아메리칸 드림을 일찍 와서 자리 잡으신 분들도 좀 함께 생각해 보시고 누구를 찍든 간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결정하시는데 참고로 하시면 이민 정책에 관한 한 이렇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문경 변호사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를 또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